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필리핀에서 우리의 FA50을 추가 구매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소식 자체는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미 이 소식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필리핀에 대한 KF-21 판매 가능성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올해의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 전망까지 같이 이야기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필리핀이 FA50을 추가 구매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바로 필리핀의 맥스디펜스라는 외신에서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조달 모니터링 보고서에 FA50 추가 도입 비용이 명시되었다고 기사를 내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카이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필리핀과 FA50 추가 공급을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기사가 사실임이 알려진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 기사는 출처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FA50 12대를 대략 400억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에 판매하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KF-21의 필리핀 수출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차차 이야기해 드릴 것이고요. 저번에 제가 인도네시아가 FA50 6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운용 관리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필리핀은 정말 인도네시아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FA50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하고 FA50만으로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FA50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사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와는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라팔 등의 최신 전투기를 도입만 하려 했지 실질적인 전력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도입이라면요. 필리핀은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전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투기를 도입만 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필리핀은 우리 FA50을 도입해서 상당히 알차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국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종사의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호주 다윈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해서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FA50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FA50 도입국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카이와 PBL, 그러니까 성과기 반군 수지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후진국이고 그래서 국방비도 넉넉한 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카이와 해외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PBL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역시 FA50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실질적인 전력 향상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로부터 FA50을 도입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운용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도네시아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리핀이 정말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티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사업에는 우리 KF-21도 후보 중에 하나인데요. 필리핀은 총 40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당연히 필리핀이 전투기 40대를 한 번에 도입할 수는 없고 2에서 3차로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되고요. 1차 사업으로 대략 10대 정도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처음에는 타이푼이나 라팔 등도 경쟁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결론은 이 기체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빠르게 탈락했고요. 그 후로는 스웨덴의 그리펜과 미국의 F-16이 최근까지도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측에서 갑자기 그리펜이 열대지방에서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속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리펜도 라팔 등의 전투기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결론은 우리의 FA50과 비슷한 크기의 전투기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FA50보다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결론은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밀려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F-16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은 F-16을 도입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필리핀 공군에서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필리핀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F-35가 이야기 나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과연 F-35를 실제로 필리핀이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35는 아무 나라나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미국이 심지어는 사우디에게조차 판매하지 않은 F-35를 필리핀에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필리핀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저렴한 전투기만 찾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필리핀은 이 전투기를 도입해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지 상당히 고성능의 전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16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F-16의 주문량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지금 F-16을 주문해도 2030년 전에 받기는 힘들고 그에 반해서 필리핀은 전투기를 2027년부터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부상하는 게 바로 우리 KF-21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KF-21이 필리핀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아직 KF-21은 제공 전투만 가능하고 멀티롤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KF-21이 멀티롤이 가능한 건 블록2가 개발되는 2028년 이후이고 그나마도 블록2가 개발되어도 초반에는 우리 한국 공군에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KF-21 블록2를 공급받으려면 2030년이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FA-50 추가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멀티롤 전투기의 도입 사업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멀티롤 전투기를 도입한 다음에 도입할 것으로 여겨지던 FA-50을 갑자기 추가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 KF-21에는 청신호가 되냐면요. 결론은 필리핀이 전투기를 도입해서 달성하려는 군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군을 견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리핀 내부의 반군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 전투기로서의 임무와 공격기로서의 임무 두 가지 다 가능한 멀티롤 기체를 도입하려 했던 건데요. 결론은 필리핀이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고 심지어는 기존 기체들도 FA-50 블록 20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그럼 최소한 필리핀 내의 반군의 상대는 FA-50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필리핀은 굳이 멀티롤 기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고 중국군을 견제할 제공 전투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KF-21 블록2가 아닌 블록1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번 필리핀의 FA-50 추가 도입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 측에서도 KF-21 공급을 위해서 필리핀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필리핀의 갑작스러운 FA-50 도입은 우리 KF-21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이 자신들이 도입하기로 한 전투기 40대를 전부 KF-21로 도입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1차 사업 열대는 빠른 도입을 위해서 우리 KF-21 블록1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공전투 임무만 가능한 KF-21 블록1을 원하는 국가는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지금 페루와 함께 필리핀까지 두 나라가 KF-21 블록1을 구매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FA-50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FA-50에 제대로 된 무장이 없다고 깡통 전투기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죠. 결론은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무장도 같이 구매해야 하는데 폴란드가 너무 급하게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무장을 구매하지 못한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슬슬 폴란드도 FA-50에 장착할 무장 도입 사업을 할 모양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로부터는 KGGB를 구매할 생각으로 우리나라와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폴란드가 구매한 FA-50의 암남통합 문제인데요. 한때 폴란드 신정부에서 우리가 암남통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암남통합은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자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의 레이시온이 한 약속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미국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FA-50의 암남통합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암남통합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폴란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결론은 폴란드는 미국에 무언가를 요청해서 이런 복잡한 승인 과정을 거쳐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은 폴란드에게 특별히 신속 승인을 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FA-50의 사이드와인더 X를 통합할 때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 승인을 해주었죠. 당연하지만 FA-50의 사이드와인더 X 통합 승인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와 함께 FA-50 블록 20을 구매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FA-50의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의 IRIS-T를 선택했는데요. 말레이시아도 처음에는 사이드와인더 X를 선택하려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포기하고 IRIS-T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남통합은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니 폴란드는 당황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국은 FA-50의 암남을 통합하는 걸 거부하지 않았고 다만 신속 승인을 해준 사이드와인더 X와 다르게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는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FAOCPL의 암남 통합은 거부된 적이 없으며 통합 승인도 우리가 아닌 폴란드 정부와 미국의 레이시온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는 몰라도 폴란드의 FAOCPL에는 암남 탑재가 승인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요즘 군사 관련 뉴스를 보면 각 언론마다 하나같이 올해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대박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200억 달러를 달성할 거라고 했다가 95억 달러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기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는 틀림없이 대박이 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작년에 우리의 수출이 저조했던 건 예상되었던 계약들이 체결되지 않아서인데요. 대표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흑표전차 2차 사업, 그리고 UAE에 대한 수리온 수출 사업, 또 이라크에 대한 수리온 수출 규모도 예상했던 것의 거의 5분의 1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뭐 취소되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 전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흑표 2차 사업만 해도 7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고 UAE의 수리온 수출것만 해도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라크도 수리온을 추가 구매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거의 확정된 예상 규모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이 작년에서 올해로 밀린 것이고 여기에 올해의 작년처럼 추가로 100억 달러만 새롭게 따내도 올해의 무기 수출은 20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로 올해는 아주 손쉽게 무기 수출에서 대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UAE에 대한 수리온 수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도 얼마 전에 해병대의 마리논 무장형이 첫 비행에 성공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논 무장형을 보고 한국판 하인드라고 놀리던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비록 마리논 무장형이 해병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탄생한 헬기이긴 하지만 수리온 수출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UAE에 수리온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UAE가 요구하는 수리온은 무장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전문 무장 헬기를 원하는 것 아니고요. 수송 헬기의 무장 탑재도 가능한 형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논 무장형이 없었다면 수리온의 무장 장착을 별도로 연구해야 하는데요. 이미 마리논 무장형이 있기 때문에 UAE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마리논 무장형은 UAE에 대한 수리온 수출 계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올해는 진짜로 작년에 달성하지 못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FAO-12 추가 수출되는 문제와 이게 어떻게 KF-21의 수출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조차도 바로 얼마 전까지 KF-21은 블록2부터 수출될 것이고 블록1을 찾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갈수록 블록1부터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이 되었던 아니면 페루가 되었던 조만간 KF-21의 첫 수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KF-21은 언제 어느 나라에 가장 먼저 수출될 것 같은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